실전에 강해지는 키워드 수학 강혜성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오답 노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진지하게 해볼 거예요. 여러분도 오답 노트의 중요성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오답 노트를 정확하게 바른 방법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정말 잘못된 습관만 형성될 수 있어요.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오답 노트를 작성하는지를 예시를 들어드리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수정해 나가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답 노트는 이렇게 두 개의 강좌로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일단은 제대로 된 오답 노트를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해서 적어 넣어야 되느냐, 즉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느냐를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시간에서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오답 노트의 완성판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는가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걸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오답 노트가 중요하다라고만 막연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오답 노트가 중요한 걸까요? 그 이유는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 하는 거야. 즉, 내가 어떤 부분을 덜 공부했는가, 또는 어떤 개념이 누락되어 있는가, 또는 나는 어떤 실수를 자주 반복하는가.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왜 틀렸는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있어. 그걸 여기 적어왔어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하는 이 오답 노트의 대부분이 주로 자기가 틀린 계산을 정리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틀린 문제를 그대로 다시 고쳐보거나 또는 해설지를 보고 따라 적으면서 정리하는 것, 이게 가장 안 좋은 오답 노트 풀이법이에요. 물론 이거를 완전히 배제하라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오답 노트가 오로지 이것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이 방법이 왜 좋지 않느냐? 이 방법은 실수를 제대로 잡아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실제로는 모르는데 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오류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을 봤어요. 근데 어머니한테 가서 하는 가장 첫 번째 말이 뭐예요? 5글자. 뭔 것 같아? 실수했어요. 실수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치면은 모든 문제가 다 실수예요. 왜? 해설지 보면 아니까. 정확히 말하면 안다고 착각하는 거지. 근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오답 노트 정리할 때 계속해서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착각이죠. 이거를 전문 용어로는 낙하 효과라고 하는데 뭐냐면은 자기는 사실은 몰라. 근데 이 중간 과정을 건너뛰고 해설지를 보게 되면은 자기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즉, 중간 과정에 대해서 철저한 분석이 없다라는 거야.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겨? 안다고 착각하게 돼요. 솔직히 그렇게 얘기하면은 수능을 봤어. 근데 수능이 50점 나왔어. 해설지 보면 다 알아요. 그럼 나는 원래 뭐야? 수능 만점 나와야 돼. 근데 수능 50점이야. 이 괴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뭘 해야 돼요? 이런 착각을 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분석하는 연습을 하셔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오답 노트를 제대로 쓰는 방법에서 선생님이 첫 번째만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얘기들은 다음 시간에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왜 틀렸는지를 3가지로 분석하는 거. 물론 이것보다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는 이렇게 3가지면 돼요. 첫 번째, 내가 개념이 부족한가? 두 번째, 그 문제를 푸는 어떤 발상이 있어요. 영어로 아이디어라고 하죠. 그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았나? 또는 정말로 실수를 한 것인가? 이 3가지를 면밀하게 따져봐야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 오답 노트에서 여러분들이 개념 부분에서 내가 뭐 누락되거나 좀 부족하다거나 뭐 이런 걸 별로 못 느껴요. 왜냐하면 보면 알거든. 근데 사실 선생님이 이 오답 노트를 얘기하면서 개념 부분을 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요 몰라서 틀리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왜 틀리죠?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애매하게 알기 때문에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오답 노트를 정리할 때 어떤 문제를 틀렸잖아. 근데 그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모르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개념을 애매하게 아는 것은 아닌가. 이거를 면밀하게
따져봐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유한소수가 될 조건, 네, 이런 거 우리 배운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그때 이 유한소수가 될 조건을 대부분의 친구들이 어떻게 알고 있냐면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뿐인 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뭐 틀린 말은 아니야. 이게 정답이긴 해. 근데 이 개념이 그대로 문제에 출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출제가 되는데 분모의 소인수가 2랑 5 이외에 다른 수들이 같이 곱해져서 출제가 돼.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분자가 2 곱하기 3이야. 오케이? 분모가 2 곱하기 3 곱하기 5야. 그러면은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뿐이어야지 유한소수가 된다는 조건에 3이라고 하는 숫자가 분모에 들어가면 맞지가 않잖아.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분자랑 분모에 있는 똑같은 3을 약분하고 나면 그럼 얘는 유한소수가 될 조건이 되잖아. 즉, 이 개념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어떤 개념이 추가돼야 돼요? 기하분수로 바꿨을 때. 기하분수로 바꿨을 때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뿐이다 라고 하는 그 개념이 추가적으로 더해줘야 돼요. 즉,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이런 거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틀렸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 유한소수가 될 조건을 틀렸다라고 하는 건 실수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개념을 애매하게 알아서 그런 거야. 어떤 개념? 유한소수가 될 조건을 따질 때는 기하분수로 바꿔야 한다라는 개념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 개념을 면밀하게 따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지속적으로 실수했다고 착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실수 아니야. 그건 개념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발상입니다. 사실 중학교 친구들이 발상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선생님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어요. 고등학교에서 많이 생겨요. 이 발상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문제 아예 손을 못 대거나 또는 풀다가 막히는 지점이 있을 때 그게 발상이야. 즉, 이 문제가 2차 방정식인지도 모르겠어. 그게 발상 부분에서 누락된 게 있는 거야. 그럼 이 발상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볼 때 풀 수 있는 관점을 익히셔야 돼요. 그리고 이 관점을 익히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문제 해설지를 통해서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떠올리지 못했는가를 정확하게 오답 노트에 적어내셔야 됩니다. 근데 이 발상 부분은 사실은 중학교 문제에서는 문제에 아예 손을 못 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즉, 문제를 봤을 때 이게 어떤 단원인지는 다 알아 정말. 근데 뭐가 문제야? 풀다가 막히는 지점이 있어. 근데 이 막히는 지점이 주로 어디서 생기냐? 이걸 얘기해 드릴게요. 이 막히는 지점이 바로 단원 간 통합형 문제에서 막히는 부분이 생긴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자, 2차 함수는 1차 함수다라고 하는 방정식이 있다고 합시다. 그때 교점의 개수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다고 합시다. 자, 2차 함수랑 1차 함수가 서로 만난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2차 함수 단원과 1차 함수 단원이 서로 결합된 거지. 근데 요 단원 간 단원의 결합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건 1차 함수를 반대로 넘기면 2차 방정식이 된다. 즉,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로 바꿔서 생각하셔야 돼요. 즉, 여러분들이 이게 2차 방정식이다. 그리고 이 2차 방정식을 통해서 실근의 개수다라고 하는 걸 추론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서 막히는 거야? 1차 함수랑 2차 함수 단원을 결합시켜서 이게 2차 방정식이 된다라고 하는 발상을 못하는 거야. 즉, 아이디어를 떠올리지 못하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떤 단원과 단원이 통합되었을 때 내가 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는지를 정확하게 분석하시면 돼요. 쉽진 않아. 하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발상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간단해요. 문제를 풀다가 막히는 데가 있죠. 그 부분을 잡아내시면 돼요. 그 부분.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모르는 경우는 별로 없어. 하지만 풀다가 막히는 지점, 그 부분을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형광펜이든 아주 면밀하게 여러분들이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세 번째는 실수예요. 선생님이 중학교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재수생 친구들까지 맨날 얘기하는 이 실수거든. 선생님 저 실수했어요. 근데 착각하지 마세요. 계산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더 빨리 풀고 나서 한 번 더 검토하거나 또는 차라리 그냥 좀 천천히 푼다고 해서 절대로 실수가 극복되지 않아요. 절대로. 그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죠? 이거는 오로지 스스로 계산에 관해서 긴장하고 집중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농담으로 이런 얘기도 해요. 계산 실수라고 하는 건 초등학교 때 계산 연습을 많이 안 해서 그런 거야 라는 얘기를 하거든. 근데 그 말은
어떤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계산에 대해서 뭔가 좀 긴장하고 집중하고 그런 연습을 좀 덜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사실 가장 좋은 건 뭐냐면은 누군가 옆에서 선생님일 수도 있고 또는 부모님일 수도 있고 계산 실수에 대해서 꾸짖어 주는 거. 너 그러면 안 돼. 왜 틀렸어? 막 이러는 거 있잖아. 그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또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어. 어떻게 해야 돼? 스스로 계산에 관해서 긴장하고 집중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검토하다 보시면 분명히 많이 틀리는 계산들이 있을 거야. 그 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15분이면 15분, 20분이면 20분 짧은 시간 안에 긴장해서 정확하게 다 맞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즉, 오답 노트를 정리할 때 오답 문제를 분석하는 이 세 가지 분류 방법을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답 노트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면 다시 오답 노트를 펴서 내가 틀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세 가지 관점으로 분석을 해보세요. 그게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선생님이 오답노트 1강은 일단 우리가 오답노트에 대한 관점을 좀 바꾸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다음 시간에 오답노트를 어떻게 하면 완성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전에 강의진은 키워드 수학 강혜성쌤이었습니다.